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동성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제정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서버브 팔레타인에 있는 시카고 아도나이 장로교회와 스코키에 있는 시카고 나눔교회가 통합해 새날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 장소인 111 올리브 스트리트 알링턴 하이츠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RSV라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는 트리플데믹 시즌입니다. 지난 11일 일요일 새벽 시카고 노스웨스트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아버지와 딸 그리고 딸의 친구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버팔로 그로브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성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제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결혼 존중법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까지 통과한 결혼 존중법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습니다.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서버브 팔레타인에 있는 시카고 아도나이 장로교회와 스코키에 있는 시카고 나눔교회가 통합해 새날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 장소인 111 올리브 스트리트 알링턴 하이츠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와 아도나이 장로교회는 미래 세대의 선교적 안목을 두고 2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교회가 통합하고 이름을 새날 장로교회로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날 장로교회 새 장소는 111 올리브 스트리트 알링턴 하이츠이며 주일 예배는 주일 낮 12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과격단체 알카에다가 일으킨 테러로 인해 파괴됐던 뉴욕시의 성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 본당이 복구 공사를 끝내고 지난 7일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복구를 위한 모금단체 프렌즈 오브 성 니콜라스의 마이클 사로스 의장은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과 뉴욕을 위해 즐거운 날이라며 9월 11일에 순교하고 살해된 3,000명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에 모든 미국인들을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RSV라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는 트리플데믹 시즌입니다. 환자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병원마다 어린이 병상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늘어나면서 올겨울 독감이 강타하고 있는 데다가 RSV라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까지 덮쳐 공포의 트리플데믹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12월 초 현재 20.2%나 다시 증가했으며 독감 환자들은 그보다 많은 25.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감염되는 RSV 감염은 10만 명당 1.1명에서 현재는 4.8명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11일 일요일 새벽 시카고 노스웨스트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아버지와 딸 그리고 딸의 친구들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날은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딸의 생일날로 가족과 친구들은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모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2시 26분경 웨스트스쿨 스트릿 인근에 위치한 술집에서 딸의 생일 파티를 위해 모인 아버지와 딸의 친구들은 라운지에서 남성 한 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어 아버지와 딸과 친구들은 밖으로 나와 돌아가려던 찰나에 용이 남성이 뒤따라 나오면서 무리들을 향해 갑자기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것입니다. 사건 당일은 25세 생일을 맞은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리아 베라를 위한 생일 파티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으로 아버지인 50세의 리키 베라가 현장에서 머리와 가슴을 맞고 사망했고 딸인 마리아 베라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희생자는 마리아 베라의 친구들로 조사된 가운데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버팔로 그로브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월요일 오후 5시경 아스펜 드라이브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7세 남성으로 공사 현장 아래 도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도랑이 붕괴되면서 그대로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지난 12일 미국 양대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에서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80회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지난 12일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부문 후보에 한국의 헤어질 결심 등 5편을 선정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혜준이 사망자의 아내 설애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멜로 스릴러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최근 한국 오리지널 작품 또는 한국계 콘텐츠의 수상 기록을 이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체적으로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 비 또는 눈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밤 최저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기온 29도입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